안녕하세요. 체크튜브입니다. 한국을 점령하여 다시 속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나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을 학리원조하고 하면서 한반도 침범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점령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 세력이 한국에 대한 행위들을 보면 2016년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중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 보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관광 거부, 한국 제품 불매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이효리가 방송에서 글로벌하게 중국 이름으로 짓자 마오 어떠냐? 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6.25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은 일본의 내수익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 내수익은 처음에 온라인에서 혐한을 주도하였으나 점점 거리로 나와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일본회의라는 극우단체와 결탁하여 한반도의 재침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반도 재침략은 미국의 존재 때문에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한반도 침략을 통제할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극단적인 세력의 존재는 한반도에 더욱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66년 중국의 문화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혁명을 이끌었던 조직이 홍위병입니다. 대부분 중학생부터 대학생 사이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오쩌둥의 이념을 숭배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구시대, 부르주아로 간주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이 홍위병에 의해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처벌되었습니다. 오늘의 중국에 이런 홍위병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링링허우 세대입니다. 링링허우 세대는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태어난 청소년입니다. 중국의 세대를 보면 1980년대 출생으로 외국자 본투자를 받으며 급속히 성장한 것을 보며 자란 바링허우 세대입니다. 그 이후 1990년대 출생으로 중국 개방개혁의 결과를 보면서 해외여행을 떠나 다른 나라의 실상을 보며 자란 주링허우 세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바링허우 세대는 개방성을, 주링허우 세대는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링링허우 세대는 소황제 세대라고 불립니다.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는 세대이다. 동시에 초강대국 미국과 맞서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어릴 적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화 사상인 중국식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부모, 조부모의 경제력을 물려받으면서 중국식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한 중국식 공산 사상을 맹신하며 서양이 중심이 된 자본주의와 주변국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순적으로 자신들은 무산계급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중국이나 중국인에 관련된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그 내용에 상관없이 무리를 지어 공격을 합니다. 해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또한 이들이 주도할 정도입니다. 링링허우 세대의 이런 행태를 한국 언론은 애국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자기중심적 민족주의 또는 맹목적 국수주의입니다. 링링허우 세대는 중국 중심의 가장 독선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식 공산주의를 맹신하고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링링허우 세대가 중국의 주류 세대가 될 때 과거 독일에서 나타났던 나치즘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애국 교육도 링링허우 세대의 특징을 만들었습니다. 시진핑은 우주 굴기, 반도체 굴기, 디스플레이 굴기, 군사 굴기 등 굴기 시리즈와 중국 성공 신화 등 애국 교육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애국 광풍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특수부대 전랑이 외국 테러범을 제압하는 내용의 영화 전랑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랑 1에서 900억 원, 전랑 2에서 1800억 원 수익을 얻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둘째, 중국 국기 모양을 차용한 1억 5천만 원의 에르메스 가방 매진이 있습니다. 셋째, 애국 소비 열풍에 힘입어 삼성 스마트폰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한 화웨이가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애국 광풍은 다른 국가의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까이에 있는 많은 분야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과는 더욱 배타적인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링닝허우 세대가 점점 성장하면서 일본의 내주입처럼 되어가고 중국의 중심 세력이 되면서 한반도 침략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새로운 세대의 배타적인 동향을 항상 주시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